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출생지인 다소 역시 그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소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그의 삶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소라는 도시와 바울의 특별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고향 다소가 속한 길리기아라는 지역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길리기아는 오늘날 터키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고대부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길리기아라는 이름에도 재미있는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의 왕 아게놀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딸인 유로파가 제우스에 의해 납치되어 그레데 섬으로 끌려갑니다. 이를 쫓아 누이를 찾으려 헤매던 아들 칼릭스가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시대에는 길리기아가 행정구역으로 지정되며 로마의 중요한 지방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소라는 이름의 기원도 흥미롭습니다. 기원전 401년 그리스의 군인이자 역사가였던 크세노폰이 다소를 지나가며 이 지역을 탈소스라고 기록한 것이 가장 오래된 문헌에 나타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탈수스로 이름이 굳어졌고 성경에서는 이를 한글로 다소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67년 로마의 유명한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곳의 산적들을 소탕하고 로마 영토로 편입하면서 중요한 로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소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다소를 거쳐가곤 했는데 타우루스 산맥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 험준한 산을 넘지 않으려는 상인들에게 다소는 최적의 교역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소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소의 매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로도 유명했는데요. 스토아 철학으로 유명한 아폴로도로스 같은 인물이 다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스승이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명망이 높았습니다. 이런 학문적 환경은 다소가 단순한 무역 도시를 넘어 동서 문명이 융합된 중요한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나이는 유대 전통과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초기 교회의 설립 이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당시 젊은 청년으로 묘사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바울은 서기 1년에서 10년 사이에 다소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유대 전통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5세까지 어머니에게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어릴 때부터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배우며 성장했죠. 이후 6세에서 12세까지는 회당에서 의무교육을 받았으며 이 시기에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과 율법을 암송하며 유대 신앙을 깊이 배웠습니다. 바울은 13세가 되던 해에 성인식을 치르고 직업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지도자로 율법 해석에 있어 온건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진 학자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문화생으로서 심도 있는 율법 교육을 받으며 유대 신앙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다소의 특산물인 흑염소 가죽을 이용한 장막 제작 기술도 배웠습니다. 다소는 흑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 유명한 곳이었는데 바울은 이 기술을 통해 훗날 전도 여행 중에도 생계를 해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하며 자립적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시민권을 얻게 된 이유는 다소 지역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42년 로마 내전의 빌립보 전투에서 다소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공로로 다소는 자유도시로 승격되었고 주민들에게 조세 감면과 함께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족도 이때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훗날 바울이 전도 활동 중 여러 차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언어 능력에서도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했으며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통해 구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서 아람어로 연설하며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다소는 단순히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동서양의 문화와 철학, 신앙이 융합된 곳으로 바울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배경이었습니다. 바울의 유대 전통,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배경은 그가 초대 교회의 중요한 사도로 활동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소와 바울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